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국내 그 다양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혁신을 좀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박경록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저희 참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서 저희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우진 이사님 발표를 통해서 저희 AWS 그리고 아마존의 혁신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제조산업 내에 어떻게 해야 하면 지금 고민하고 계신 지점에서 혁신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좀 큰 그림과 실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좀 구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제 저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가 뭔지, 그리고 그 클라우드를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어떤 이점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지원을 드리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저희 국내 제조업에 어떤 사례들을 창출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정우진 이사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해서 그런 큰 화두 안에서 각자 지금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세션을 통해서 그 AWS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접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AWS나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혁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우진 사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먼저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회사에 대한 이야기로 좀 세션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존을 떠올리실 때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지만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아마존닷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북스토어를 시작한 저희 그 이커머스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사실 근데 아마존은 단순히 이커머스 온라인 스토어라고 하기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사업을 좀 중점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저희 글로벌 이커머스인 아마존닷컴이 있습니다. 소비자용 리테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닷컴이라는 그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자분들이 직접 상품을 올리시고 전 세계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아마존닷컴의 입점을 돕는 저희 그 비즈니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제 IT 서비스를 고객분들에게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아마존 내 또 다른 사업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아마존닷컴이라는 리테일 사업과 IT 사업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쉽게 생각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리테일 사업에 있어서 저희 글로벌 이커머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아시다시피 굉장한 대규모의 서버 그리고 IT 자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런 10년간의 저희가 이런 아마존닷컴이라는 대규모 온라인 사업이자 웹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가 엄청난 그 대규모 IT 인프라 운영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 센서 관리에 대한 그리고 IT를 통한 혁신에 대한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이런 쌓아놓은 노하우를 저희가 갖고 있지 말고 이것 또한 고객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IT 서비스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작년 기준으로 1000이 아니고 190여 개 구글 대상으로 매월 100만 이상의 활성 유저들에게 저희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연 2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0조 정도 되겠죠. 연 200억 달러가 발생하는, 런레이시 발생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중 하나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럼 AWS가 단순 IT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엔 성장의 속도나 아니면 그 고객들의 유치 속도가 너무나 빠른데 도대체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길래 그리고 클라우드가 뭐길래 이렇게 빠른 성장과 고객 유치가 가능한지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발표 내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고객이 이렇게 많아지고 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차근차근 드릴 테지만 그 저희 AWS라고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줄여서 AWS라고 하고요. 저희 AWS의 성장의 비결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점은 단순히 IT 서비스나 아니면 그냥 기능적으로 우리가 좋은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제까지는 전혀 그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고객분들의 IT 인프라 운영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이점이고 AWS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우진 이사님 발표에서도 그런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존으로부터 혁신의 노하우를 체득을 하고 그 혁신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고객분들이 혁신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파트너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피부에 와닿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의 방식을 바꾼다는 말이 뭔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네, 저희 아마존 고라는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요. 조금 흔들려가지고 좀 보시기에 좀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내용은 좀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아마존 고 사례를 이미 접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마존 고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아마존 고에 대한 그냥 기본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저희가 2016년부터 저희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에 무인 매장을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일단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신 것처럼 실제로 올해 1월부터는 저희가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열었고 올해 내에도 여러 지점들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무인 상점이라고 해서 그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방 기반의 카메라와 센서가 실제로 쇼핑 상품들을 직접 다 센싱을 해야 되고 또 자동 결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물품 주문을 하고 많이 찾는 제품 위주로 상품 진열까지 이제 추천하는 모든 서비스가 이 아마존고라는 서비스 안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무인 상점에 대해서 만약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진에서 리테일을 하고 있는 회사 경영진에서 우리도 아마존 같은 무인 상점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팀에 한번 비상이 걸릴 겁니다. 경영진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IT팀이나 기획팀 모두 다 무인 상점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컨설팅 프로젝트랑 한번 발주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라든가 IT 벤더라든가 하드웨어 업체, IoT를 한다는 업체들 모두 다 불러다가 아마 가능한 곳에 모든 곳에 좀 연락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또 대부분의 파트너사들한테
이런 사례나 벤치마킹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국내에 있는 파트너사나 이름 있는 컨설팅사라고 해도 이런 무인 상점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은 거의 전무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됐든 아니면 협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됐든 아마 백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실제 구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제 구현을 장담했던 외주 업체나 아니면 파트너사에서 자꾸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꺼낼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생각보다 좀 구현하기가 힘들다. 이게 좀 생각보다는 무인 기술이라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프로젝트가 조금씩 좀 연기가 되겠죠. 이제 막상 이제 기술적인 구현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때 실제 이제 서비스 런칭을 실제로 했습니다. 런칭을 해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제 비즈니스 부분,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 경험이겠죠. 실제로 고객이 이 무인 상점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상점보다 어떠한 좀 장점을 얻고 어떠한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든 좀 시간 안에 구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곳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벤치마킹 사례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또 좋은 실험이었다고 자평을 하기에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자원 그리고 돈을 쓰기 때문에 실험이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실패라고 이제 자평을 하게 되겠죠. 근데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가정 상황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국내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의 혁신에 굉장히 익숙해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AWS가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즈니스의 방식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가 가능하고 AWS를 활용하면 어떻게 이런 이제 무인 상점을 이제 도입하는데 좀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까요? 아까 저희가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제 아마존 고 구현에는 객체랑 사람을 인식하고 이를 딥러닝 모델 학습을 통해서 꾸준하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필수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AWS는 이 컴퓨터 비전 기술, 즉 아마존고에 활용이 되었던 저희만의 노하우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단순하게 그냥 API 연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아니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떤 서비스인지 또 이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deo live stream enables secure smart home monitoring. Amazon Recognition Video's activity and label detection provides customers with rich metadata from video for search and filtering. Amazon Recognition Video extracts metadata from this video by detecting objects and activities. With Amazon Recognition Video, customers can now track persons even when faces aren't visible, track persons that are hidden, fully or partially, or leave the scene and reappear. Customers can now leverage Amazon Recognition Video's full understanding of video context to generate solutions for investigative response or event analysis. Recognize and track persons of interest from a collection of tens of millions of faces, even if they go in and out of frame. The Amazon Recognition Video API is powered by deep learning-based models, providing video analysis for object and scene detection, face detection, activity detection, unsafe content detection, face recognition, person tracking, celebrity recognition, and supporting real-time face recognition in live streaming. To get started, visit the AWS Recognition Management Console. 네, 실제로 보신 것처럼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아까 들으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AWS는 이미 레디메이드된 레고 블록 형태로 소비자들한테 기업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내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약서 필요 없고요. 그리고 당장에 엄청나게 많은 선투자금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거는 컴퓨터만 있으시면 되고요.
인터넷 환경이 연결된 컴퓨터에서 저희 AW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아마존 레코그니션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원하는 API로 활용을 하시는 SDK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그냥 웹 환경상에서 직접 여러 가지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한 이런 인식 기반의 기술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시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면 기술 자체에 대한 구현에보다는 비즈니스의 핵심, 즉 어떻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증대할지에 대한 집중이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레코그니션은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예일 뿐이고요. AWS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단지 뭐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기초적인 IT 자원뿐만 아니고 아까 보신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러닝, 그리고 아까 또 소개받으셨던 IoT나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뭔가 자체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와 어떤 의지가 필요한 그 고도의 기술들 역시 저희 모두 서비스 형태로 AWS 콘솔상에서 제공을 하고 고객들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공했던 서비스만이 끝이 아니고요. AWS가 제공하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정우진 이사님도 많이 하이라이트를 하셨지만 정말로 이제는 대규모의 기업이 됐던 아니면 당장 1인부터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됐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 없이도 민첩하게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시고 뭔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민주화를 이제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국은 정말 이렇게 기술의 민주화나 그리고 민첩하게 아이디어를 바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표준이자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이 사실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IoT, 챗봇, 인공지능, 음성학습, 음성인식 많은 분들이 이런 버즈월드에 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직접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뭐 서드파티 솔루션을 싸다가 써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시거나 아니면 혁신에 대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결국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이제 놓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그리고 그 아마존의 노하우를 그대로 내재화하고 고객들한테 IT 형태를 제공을 하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라면 이런 혁신들이 좀 더 쉬워지신다는 이제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고요.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아젠다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정말 이게 그러면 온프레미스나 뭐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다르고 뭐가 좋은지 사실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실제로 뭔지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 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 국내 제조업 고객사들이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사례 또한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이제 전기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이런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그게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중소업이 됐든 뭐 개인 사업자가 됐든 대부분 전기 발전 선비를 직접 구축해서 써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기를 직접 설치하다 보니까 초기 구축 비용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기를 좀 대규모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그 발전기가 생산해내는 용량까지만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 보더라도 이제 댁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전기를 쓰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시죠. 지금 이제 전기가 저희가 유틸리티라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저희가 그냥 플러그만 꽂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만큼만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비용 또한 사용한 만큼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IT 리소스도 똑같은 패러다임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IT 리소스도 이런 전기나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형태로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IT 환경에서는 어떻게 좀 전통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을까요? 아시겠지만 기존 IT 환경에서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내 서버를 구매해서 뭔가 전산실을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호스팅 서비스나 이제 IDC라고 하는 이제 외부 데이터 센터 서비스들을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미리 하드웨어를 뭐 연 단위든 아니면 월 단위든 분기 단위든 계약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구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용량 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그 구축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서버 2대를 좀 놀리고 싶다, 아니면 메모리를 좀 더 확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설치를 하는데 시간과 많은 노력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시면 마치 이제 콘센트를 꼽아서 그 전기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 서버, DB, 네트워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사용한 만큼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고 언제든 껐다가 켰다가 다시 켰다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10대가 필요해서 그만큼 사용을 하시던 와중에 이제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할 일도 있겠죠. 그래서 300대든 아니면 뭐 30대든 뭐 몇천 대든 사실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용량을 늘리시고 줄이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되시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라면 어디든 간단하게 클릭이나 아니면 명령어 몇 줄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IT 환경을 구축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만 언제나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시게 되고, 용량 또한 이제 가용성에 대한 이제 확장이 가능하시게 되고, 보다 적은 노력과 소요 시간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IT 리소스를 원할 때 언제든지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고 쓰시는 웹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바로 이제 AW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 하나만 만드시면 바로 시작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럼 왜 좋은지, 이렇게 유틸리티 형태로 제공이 됐을 때 고객들은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좀 장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 IT 환경에서 이제 제조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그룹웨어를 시범적으로 아니면 시험적으로 좀 운영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운영을 중단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존 전통적인 IDC 환경에서는 서버를 좀 넉넉하게 사이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에 들어가는 이제 상용 DB라든가 아니면 이제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도 그 사이징만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 운영을 하시기도 전에 수많은 이제 계약서를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초기 자본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하시게 되면 필요한 IT 리소스, 예를 들어서 서버나 아니면 서버를 놓기 위한 공간 등을 미리 구매하거나 확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든 그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 비용으로 이제 취급되던 IT 인프라 비용이 이제는 가변 비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이제 초기 계약 시점에 큰 자본 비용을 이제 IT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으시게 됩니다. 단지 그냥 사용한 만큼만 가변 비용으로 부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모레퍼시픽은 아시다시피 한국 그 대표적인 뷰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해외 사업 확장 전략이 있고 2020년까지 이제 글로벌 탑 7이라는 이제 목표 아래 프랑스나 미국, 중국 이런 좀 큰 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프랑스나 미국, 중국 같은 곳은 사실은 안정적인 국내 사업과 달리 조금 새로운 시장 개척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해외 사업에 있어서 AWS 클라우드 도입을 하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모험적인 해외 사업에 초기에 많은 IT 자본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 옵션이 없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저희 AWS를 통해서 그 옵션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해외 비즈니스 브랜드 웹사이트나 쇼핑몰 그리고 해외 법인 그룹의 운영을 위해서 AWS를 선택을 하고 이관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사용한 만큼만 이제 지불하는 과금을 통해서 당연하게도 데이터 센터 운영 대비 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IT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데 쓰였던 시간과 비용과 인력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비용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실제로 가장 시장 성점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 투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TCO 비용을 줄이고 IT 비용을 줄인다의 관점이 아니고 정말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에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장점은 탄력적인 운영과 확장입니다. 그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실제 한 회사의 그 웹사이트 트래픽입니다. 그 오른쪽에 나온 것을 보시면 특히 주말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 라인업이나 신규 상품이 런칭됐을 시기에 이제 이벤트들이 하게 되죠. 그런 시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이 갑자기 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데이터 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최대 용량으로는 저 튀는 트래픽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과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흔히들 사이트가 다운됐다, 서버가 다운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고객단에서는 이 서버의 트래픽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접속이 느려지고 때때로는 아예 접속이 불가한 최악의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 기업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안정적으로 가자. 주말이든 어떤 프로모션이 있든 더 이상 서버단의 트래픽 초과로 인한 고객이 접속을 못하는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IT 자본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최대 트래픽에 맞추어서 이제 늘리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신규 제품 런칭이나 아니면 월말에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하실 때 접속이 느려지는 현상은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여기 내부적으로 이제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때 실제로 76%의 IT 자원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계산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100대가 있다고 하면 76대의 서버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고객의 경험을 증대하고자 트래픽을 늘리면 내부적인 IT에 대한 잉여가 너무 남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서버가 이렇게 트래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하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자 효율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하시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여태까지 겪었던 딜레마는 사전에 실제 트래픽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측을 하고 산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이제 자원을 유유 상태로 낭비를 하게 되거나 혹은 용량을 초과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접속 불량이 발생해서 조금 고객의 경험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상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선 이제 단 몇 분 만에 서버를 만드시거나 이제 줄이실 수 있고 더불어서 이 서버 자체를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버 용량을 처음부터 정교하게 예측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인프라를 이제 유연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만큼의 서버를 처음에 조달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트래픽에 따라서 이제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증가를 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용하신 만큼 그리고 트래픽에 맞춰서 이제 운영하는 서버에 대해서만 돈을 내시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고 성능 자체죠.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웹 서비스만 저희가 예로 들었는데요. 제조업에서 운영하시는 워크로드 또한 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회계 결산과 같은 어떤 특정 시기에만 ERP 시스템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높아져서 월 말만 되면은 이제 ERP 서버가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 특정 시기에 상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해서 뭐 판매 관리 시스템이 됐든 이런 내부적인 그루비어 시스템들이 다운되는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스케일링, 즉 탄력적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조업 인프라 전반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사례인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는 평소에는 사실은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차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벤트나 혹은 이제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기존 방문자 대비 그 특정 시기에만 이제 웹사이트나 이벤트 서버의 트래픽이 50배 이상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 대부분의 B2C를 하고 계시는 뭐 제조업이나 수많은 이제 기업들한테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 시스템 확장으로는 이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AWS로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이벤트 서버, 그리고 쇼핑몰 시스템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르노 삼성자동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고객 서비스 응답 속도를 개선을 하고, 이 말인즉슨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높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이제 TCO 측면에서도 60% 정도의 쓴 만큼만 트래픽에 맞춰서 IT 자원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큰 수치로 이제 산정을 했던 언프레미스 환경 대비해서 6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량을 예측해서 이제 보이는 선과 같이 미리 구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빗금친 부분과 같이 실제로 이제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두 다 비용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단연간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조사를 했고, 평균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운영할 때 실제 그러면 그 서버들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12%에서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특히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IT 인프라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AWS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 등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필요할 때만 수도꼭지를 틀고 끄듯이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하시고, 다 쓴 뒤에는 그냥 잠궈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잠궈 버리시면 되고, 한 달 동안 그 사용한 만큼, 30일 동안 사용한 만큼만 정산해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즉 이제 IT에선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시면 더 이상 이제 누수, 새는 비용이 없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가상 서버가 아니겠죠. 우리 서버가 한 뭐 20대 정도 있고요. 각 서버는 뭐 2코어에 뭐 한 4기가짜리에 이만큼 스펙을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AWS의 그 서버 가격들이 얼마인지 이제 견적을 내시겠죠. 견적을 내시면 클라우드가 엄청 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서버 자체 가격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시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관리랑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간접 비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전력도 직접 전력비도 내셔야 되고 항온항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전력 비용과 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고 실제로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상명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영 관리를 직접 하신다든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 비용 그리고 향후 이제 증설을 대비해서 뭔가 사다 놓은 라이센스나 아니면 사다 놓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서버 비용들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비용들이 사실은 AW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전혀 하나도 드시는 게 없습니다.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데는 숨은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 인터넷 환경이 지원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신 만큼의 언디맨드 가격은 저희가 어떤 고객한테는 싸게 드리고 어떤 고객한테는 좀 더 비싸게 드리고가 아니고 저희 웹사이트 상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가격만큼 산정이 돼서 월 비용 형태로 저희가 청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터를 처음 이제 도입하시고 이제 초기 이전을 검토하실 때는 당연히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산정을 하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한불 화장품입니다. 한불 화장품은 이제 국내뿐 아니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1세대 저희 화장품 업체죠. 근데 한불 화장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ERP를 중심으로 이제 기관계 시스템을 직접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높은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ERP나 아니면 하드웨어 노하우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IT 시스템에 대한 이제 고도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상면 비용, 항온항습 비용, 전력 비용뿐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전산실을 직접 운영하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전력이 차단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장애 대응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전담 인력들이 필수적으로 상주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AWS 상에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관리가 별도로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데이터 센터, 항온항습, 상면 이런 비용 이제 필요 없고 모든 관리는 저희 AWS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불 상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저희가 이제 주변적인 업무라고 합니다. 실제 IT 업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비즈니스랑 하등의 관계도 없고 부가적으로 그냥 부담을 해야 되는 업무들, 예를 들어서 OS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항온항습을 위해서 뭔가 시스템 제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업무가 아닌 이런 운영에 대한 주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그만큼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한불 화장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인프라를 준비하고 구매하시는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AWS에서는 가상 서버 한 대를 사실은 1분 안에 띄우실 수 있고요. 수십 대에서 수천 대 이르는 서버 또한 단시간 안에 조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사업과 관련된, 특히 비즈니스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실험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패에 따르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기업 혁신에 있어서 특히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그 화두에 있어서 가장 아마 많이 들으신 말들이 바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실험하는 조직 문화나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말들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은 이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사실 최적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저희 AWS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많은 IT 인프라를 몇 분 내로 늘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늘렸던 인프라를 다시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꺼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실험을 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직 문화로 점점 전파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전제로 하는 혁신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들을 할 때 빠지지 않는 혁신 기업들의 면면에는 정말로 클라우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아니면 국내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유니콘들을 보시게 되면 모두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는 곧 이제 클라우드가 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 민첩성을 불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좀 우리랑 얘기가 다르다. 우리 제조업은 몸도 무겁고 클라우드가 맞지 않고 지금 이 무거운 몸 가지고 클라우드로 이관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그 정우진 이사님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이미 GE, 필립스, BMW, 존디어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삼성, LG 대부분 알고 계신 대기업들이 사실은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을 하고 계시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증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클라우드를 통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클라우드 하기엔 뭐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이제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코웨이 또한 저희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고객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코웨이가 많은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 요즘 IT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코웨이인데요. 기존의 이런 IT 인프라나 이제 솔루션에 대해선 대부분 자체 개발과 더불어서 다수의 여러 외부 솔루션들을 연동해서 이제 주로 외부한테 개발을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운영을 이제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빠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뭔가 이런 서비스에 추가 기능을 넣고 아니면 이 서비스에 있어서 이 부분을 뭔가 옵티마이즈를 하고 바꿨어야 되는 이러한 빠른 속도가 필요로 했는데 기존의 이런 복잡한 아키텍처랑 또 이제 외부 개발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들이 코웨이가 원하는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저희 AWS에서 이미 레디메이드 된, 그러니까 레고 서비스처럼 블록 조립하시듯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IoT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듯이 그 위에서 활용을 하시고 그 위에 원하는 기능을 직접 빠르게 추가를 하시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로 IoT 플랫폼을 AWS상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기업보다 좀 더 빠르게 IoT를 활용해서 고객의 경험을 증대화하는데 뭔가 플랜을 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의 이제 5번째 장점은 기업에서 귀중한 자원이죠. IT라고 이제 크게들 얘기하시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의 가치를 높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 단에서 이제 유지 관리를 이제는 AWS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단순하고 또 시간 소모적인 그런 유지 관리 업무,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에 이제 더 이상 이 비싸고 이 능숙한 IT 개발자들을 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IT 개발자들을 실제 기업의 핵심 업무를 증대하는데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에만 집중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는 이제 기존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IT라는 이제 부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기존 IT는 사실은 그 IT에 쓰는 굉장히 많은 비용에 비해서 사실 정말 그 IT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혁신을 하고 있나? IT 팀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에 많이 공헌을 하고 있나? 라고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인식들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IT를 코스트 센터로만 많이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IT조차도 관리 업무가 필요 없고 핵심 업무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제 많은 기업들은 IT를 실제로 이제 혁신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프로핏 센터로 인식을 하고 내부 가장 큰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AWS 제조업 고객들의 공통적인 메시지 또한 똑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례로 말씀드린 뭐 항불 화장품, 아모레, 코웨이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서비스 개선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클라우드를 도입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각 지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나 서버 공급자들을 찾고 또 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해외 생산 공장 법인을 이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생산 법인을 위해선 모든 필요한 워크로드들을 다 구축을 하셔야 되겠죠. ERP가 됐든 MES가 됐든 아니면 그루베어가 됐든 이제 본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IT 구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IT 팀은 그 현지로 날아가야 되겠죠. 현지로 날아가서 이제 전산실을 어디에 만들지 이제 상면부터 고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컬 벤더나 아니면 이제 국내 벤더랑 같이 가셔서 서버를 구축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또 그 현지에서 실제로 현지에서 본사와의 이제 레이턴시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시고 실제 구현을 하시고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치실 때까지 그 현지에 계속 머무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패턴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냥 본사 사무실 책상에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본사 사무실 책상에서 전 세계 저희 AWS가 제공하는 인프라 중에 해외 범위 위치한 지역에 있는 저희 AWS 리전을 선택해서 그대로 서버 생성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올리시고 테스트하시고 안정화 단계 거치셔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삼성전자 사무용 복합기가 있는데요. 이 복합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이제 프린팅 앱 센터 같은 거를 각 프린터에 이제 배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워낙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를 이제 통해서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서버 용량이 필요하겠죠. 전 세계 수많은 이제 프린터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 간의 거리도 당연히 이슈가 될 겁니다. 북미와 이제 서울 간의 그 지역으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저희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서 각 이제 해당 지역별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실제로 이 앱 서비스는 전 세계 시장에 동시 런칭이 됐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그 타임라인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사무용 복합기에 동시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설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앞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공급자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AWS를 써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WS는 그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발표하는 저희 그 클라우드 마켓 리서치에서 작년 2017년 기준으로도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AWS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척자입니다. 2006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상상 가능한 모든 유즈 케이스와 사업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1년 전보다 그리고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AWS는 그게 보안이 됐든 서비스의 다양성이 됐든
비용이 됐든 안정성이 됐든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발전했고요.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AWS가 그럼 다른 클라우드 벤더 사업보다 뭐가 그렇게 더 좋나요? 라고 할 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은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여 년간에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개척을 하고 이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러한 저희가 겪은 실패와 성공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절대 벤치마킹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뿐만 아니고 보다시피 좀 검은색 백그라운드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많은 고객분들의 AWS, 국내 고객들도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게임, 금융, 리테일, 미디어, 인터넷 전 분야에서 AWS를 활용한 국내 고객이 있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제로 이러한 국내 고객을 접해왔던 저희 노하우도 그대로 내재화 가능하다는 것도 AWS를 사용하시는 큰 장점 중 하나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업체보다 사실은 가장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한 컴퓨팅이나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0여 개 이상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공급업체보다 양적으로도 많은 이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 서비스들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가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수많은 세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AWS 자체가 그만큼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 장표를 보시면 저희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서비스와 기능들을 출시를 했나 연 단위로 보실 수 있는데요. 거의 엑스포넨셜한 이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24개의 서비스랑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다면 2016년도엔 그게 거의 1000개가 넘었고요. 작년 기준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작년에는 1430개의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시면 사실은 AWS의 신기능이 2개나 3개 정도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적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더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그리고 기능의 많은 부분들이 거의 90%의 부분들이 고객의 피드백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되었다는 건데요. 저희가 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고객을 뵙고 저희가 고객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고객이 저희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당연히 주시겠죠. 이 서비스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아니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피드백을 저희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실제로 본사 담당 서비스 팀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팀한테 정말 중요한 KPI 중 하나는 고객의 피드백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출시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저희의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말 고객 지향을 하고 있는 저희 아마존의 철학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WS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저희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8개의 리전, 54개 가용 영역, 그리고 114개 이제 엣지 로케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AWS 서비스가 돌아가는 지역, 즉 이제 AWS의 데이터 센터의 집합들이 위치해 있는 넓은 그냥 물리적인 리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는 서울에도 리전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AWS가 서울에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다수의 데이터 센터들의 클러스터가 서울이라는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전은 사실은 어베일러빌리티 존, 그러니까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AG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리전은 2개 또는 3개, 즉 이제 복수개의 가용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리전이 있다는 것은
서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들조차 사실은 일정 기준 떨어진 만큼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의 집합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희는 리전 내에 또 에이지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에이지 간에는 가용 영역 간에는 빠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로 물리적으로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일정 거리 이상.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전력 사고나 이제 재해 등의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저희가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전력 인프라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같은 저희 그 항원 항수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이제 어떤 사고가 있을 시에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서비스 이중화 구성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자연재해나 장애로 인해서 뭔가 데이터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시스템 다운타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기존 IT 환경에서는 이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면 이중화 구성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추가적인 이제 공수랑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게 돼서 사실은 많이 망설이고 있으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AW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신다는 건 이런 고가용성을 확보를 하시고 이중화 구성을 하시는데 저희 에이지 개념, 멀티 에이지라고 합니다. 다수의 가용 영역을 통해서 이런 이중화나 고가용성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글로벌 인프라는 사실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홍콩, 바레인, 스웨덴, 그리고 미국의 그 퍼블릭을 위한 저희 그 가브 클라우드 또한 새롭게 생길 예정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저희 AWS 차별점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존의 가격 철학이 그대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AWS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2006년 저희가 그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100만이 넘는 활성 유저가 있고 당연하게도 이를 통해서 AWS 서비스에 대한 사용량도 계속 사실은 증가를 합니다.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또한 이제 인프라를 꾸준하게 증설을 하겠죠.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리전을 만들고 하면서 대량 구매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 또한 뭐 인텔한테 CPU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HP나 델한테 이제 서버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대량 구매로 인한 저희가 구매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 구매 파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인프라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 모든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AWS는 이제 가격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고객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는 54번의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분들 그리고 저희 기업 고객분들은 가만히 그냥 사용만 하고 계시는데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 비싸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는데 알아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가 이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비용이 하락이 됐습니다. 라고 어나운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왜 고객들한테 굳이 이미 가격 인하를 안 해도 잘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쓸 고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이 부분을 가격 인하라는 고객 혜택으로 돌려드리지라는 좀 의아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존이 얘기하는 고객 취향,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초점을 맞추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가격 인하뿐만 아니고 제가 실제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주요하게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고객분들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직접 고객분을 찾아가서 하는 일 중 하나가 저희 이제 비용 절감을 예측할 수 있는 저희 내부 리포트가 있고요. 그 리포트를 들고 고객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저희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뭔가 패턴을 바꾸시게 되면 얼마가 할인이 되게 됩니다. 라는 걸 저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 선순환 구조랑 저의 아마존 철학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고객이 비즈니스 성장에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시게 되고 그 고객의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정말 선순환 구조를 저희 아마존.com 그리고 AWS가 그대로 그걸 내재화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아마존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운영해 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가장 오래된 클라우드 컴퓨팅 역사만큼 가장 넓고 가장 깊은 파트너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뭐 구체적인 소개는 안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뭐 MS가 됐든 SAP가 됐든 오라클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 AWS에 올리는 거 가능하냐? 이관하는 거 가능하냐? 사용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저희와 전략적인 기술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AWS 잘 모르는데 어쨌든 클라우드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 구축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AWS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비용 관점에서 성능 관점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특히 국내 사례, 국내 노하우가 많은 업체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도 이미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특히 AWS만 전담으로 하는 저희 AWS APM 파트너사들이 이미 수년간의 노하우를 쌓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AWS 자체는 셀프 서비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하는 저희 웹사이트 상의 가이드라든가 모범 사례라든가 안내 그리고 FAQ를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파트너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 굉장히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깊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속도는 여태까지 가장 빨라왔고 앞으로도 더 빠를 겁니다. 글로벌 인프라는 그 어떤 전 세계 서비스든 다 활용이 가능하실 만큼 풍부한 글로벌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 또한 계속돼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가격 인하를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AWS와 함께 하시면 가만히 계셔도 가격이 인하되는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저희 생태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그냥 빠르게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실 때 많은 기업들이 보안 때문에 도입을 안 한다라고 망설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AWS가 보장하는 클라우드상의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그 어떤 자체 그 고객이 운영하시는 자체 데이터 센터의 수준보다 분명히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 클라우드상에서 고객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안이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데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이 노하우를 이 또한 퍼블릭하게 저희가 모범 사례로 공개를 하고 있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 툴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뭐 규제 준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떤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많은 최고의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CIA라든가 나사라든가 금융권 누구보다 보안에 민감한 고객들이 저희 AWS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보렸지만 결국 비즈니스 혁신은 제조업뿐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혁신인 그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이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뭐 늦었다라는 게 뭐 업계의 중론이죠. 근데 정말 이제는 제조업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민첩하게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행할 단계가 왔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이 제조업분들과 같은 기존 전통적인 IDC나 전통적인 IT 인프라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레고 빌딩 블록 조립하듯이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1년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리티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티어 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서 1년 동안 AWS가 얘기하는 뭐 가상 서버가 뭔지, AWS가 얘기하는 오토 스케일링 뭔지, AWS 얘기하는 완전 관리형 RDB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정우진 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공부라는 것은 직접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WS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저희 AWS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계정을 만드시고 프리티어를 통해서 뭔가 조그만한 거라도 한번 해보시라라는 것을 저도 또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무료 교육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 본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무료 공개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101 세션부터 그리고 서비스 레벨이나 특정 이제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딥하게 들어가는 201 세션, 그리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핸즈온 할 수 있는 301 세션까지 다양한 이제 트랙과 이제 세미나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만 활용하시더라도 정말 AWS를 통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시고 구축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직접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WS 관련 자료들도 저희가 좀 링크로 통해 남겨놨고요. 저희 AWS에서 공개하는 모든 자료들은 정말 여기 다 있습니다. 슬라이드 쉐어랑 유튜브에도 AWS 치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런 영상들이나 장표를 통해서 정말 쉽게 직접 배워보시고 직접 실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 Q&A가 없는 대신 저희 그 아까 등록하신 편 맞은편에 저희 그 상담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저희 상담 부스를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